반갑습니다. 상동 촌사람 이봉수입니다. 예, 참 오랜만에 이 김해 시내에 특히 이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아는 얼굴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좀 계시지만은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 과정을 잠시 좀 접고 고향 상동에서 FTA 시대를 맞아 참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한국의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다산 선생의 삼농정신,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좀 더 돈이 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농민은 좀 폼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이 삼농정신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흙과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그 산딸기 가수원을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소가 처음에 4마리로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요즘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팔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40마리째 통과가 됐습니다. 송아지가 1마리. 교회 갔다 오니까 송아지가 1마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일에 파묻혀가지고 우리 김해가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꿈을 꾸기 위한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평소에 갖고 있던 행복한 김해, 이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한 꿈을 꾸던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 슬로건 가운데 보면 행복도시 김해로 오세요라는 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볼 때마다 김해가 참 행복도시가 맞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모르죠. 우리 김해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장님은 행복할런가 모르겠어요. 뭐 이름 많다 그러지만은 뭐 그래도 김해 시장이니까 좀 폼도 나고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또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넉넉한 수당과 그리고 퇴직 이후에 노후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살기가 괜찮으니까 행복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다수의 김해 시민들은 이 행복도시 김해라는 데 대한 진정한 수긍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주 작가님께서 서두에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온 그대로 그 120년 전통의 동상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 이 대형 유통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김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김해의 난개발을 바라보는 진정한 김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주 작가님께서 아마 하포천을 내놓은 것은 그런 관점에서 좀 찍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대한민국 2번째로 기업체가 많다고 자랑하는 김해의 6천여 중소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말 행복할 것인가? 그들의 가족들은 우리가 김해시가 행복도시라고 말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행복도시 김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초점을 오늘은 이 근로자, 특히 6천여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좀 더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꿈꾸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는
노동자 복지 전용 휴가시설이라고 이렇게 제 꿈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의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대요. 그런데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평생 농민운동을 해온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지난 선거 때 누가 뭐 저를 보고 군대 안 갈라고 일부러 잘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25년 전에 조그만 영세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는 제 동생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을 하고 때로는 지금도 자재 구입을 하러 가고 납품을 하러 가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한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 연간 이렇게 되는데 IMF의 그 심각한 어려움도 겪어보았고 또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외국인 4명 저희 형님 동생 저 우리 아들 조카 KT에 다니다가 퇴직한 제 사촌 형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년 전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하면 해가 바뀌면 갑인 모기업에서는 뭐 중국산 부품 수입이라든지 동종 거래처의 어떤 그 가격 인하 이러한 것들을 협박으로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정말 참 불안한 그런 경영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 5일 근무 시대를 맞아 가지고 공직자들이나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뭐 인천공항이 뭐 요즘 해마다 이용객이 경신되는 호황을 맞지 않고 있습니까? 살만하니까 외국 많이 나가고 휴가철이 되면 휴양시설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내일에 대한 일자리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남들이 나가는 휴가 때마다 방 안에 방콕해가지고 TV 리모컨을 손에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 거기에다가 노후에 대한 보장이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아니하고는 전국 최고의 기업체 수를 자랑하는 김해가 정말 행복한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스웨덴을 비롯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근로자의 80% 수준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 처남이 호주에 이민을 가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와요. 70 은퇴가 지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호주에서 이렇게 오시는가 모르니까 시민권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이 없대. 어떤 직종에 근무했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아마 요즘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들 뭐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택도 안 소리겠죠. 그러나 저는 진정한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김해를 진정한 행복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비록 돈은 좀 적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남들이 가는 휴가 시절에 또는 주말에 그러다 한번 포함나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한번 우리 시내 안에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근로자 복지 휴양시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해에는 다른 지역들이 많은 지역이 난개발로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장척 계곡은 아주 계곡의 일급수 청정 맑은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고 또 숲이 우거집니다. 주말만 되면 뭐 수천 명의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여기에 와서 쉬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김해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이 장척 계곡 인근에는 성창기업이라는 임업회사에서 한 40, 50년 전에 조성해 놓은 거의 50만 평 이상 되는 편백숲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물금치수장 밑에 낙동강 하류, 물금치수장 밑에서부터 구포까지 이 김해 수계에
낙동강에서는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적은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이 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척 계곡과 그리고 대동 주중 시내 계곡 등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오토 캠핑장을 만든다든지 아까 그 편백숲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상동면 주민들도 뭐 살기 바쁘니까 잘 몰라요. 그걸 아토피 치유 센터로 만들면서 또 숲체험 그런 시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그 체험장 이런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낙동강 뭐 가까운데 앞으로 21세기 레저의 꽃은 수상스키 뭐 이런 겁니다. 요트 얼마든지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기에 따라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수백만 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 협의를 하면 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콘도식 휴양시설 또는 소, 중, 대규모의 회의장 겸 방갈로 시설 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돈 없는 서민들이 항상 생각이 날 때마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특히 저는 요즘 일등주의에 내몰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이 시설을 통해서 뭐 주말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재배해서 품평회를 갖는다든지 또는 뭐 산악 체험의 어떤 코스를 줘가지고 체험을 가슴에 담게 한다든지 주말마다 음악회나 백일장이나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늘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 모두가 비록 100% 만족하지 않지만은 일부 돈 없고 힘없는 우리 중소기업의 영세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경전철 때문에 뭐 1년에 뭐 수백억 적자인데 그러시지만은 저는 이제 생각들을 바꿔야 될 줄 압니다. 토목 위주의 시대에서 국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을 생각하는 그리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아까 이 손가락 다친 그 과로 때문에 그랬거든요. 졸다가 그랬는데 버릇이 그랬습니다. 산재 사고로 입는 연간 손실이 엄청납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힐링 차원에서 예산 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병이 나야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뭐 지금 앞으로 의학 그 적자 의료 적자가 엄청나다고 예상하고 있죠. 병 나기 전에 미리 건강을 유지하고 한다면 그 예산도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심지어 여기에서 우리 영세한 근로자들과 경영자들이 행사를 하고 이벤트가 있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어 놓고 그 농산물을 구입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설득해서 만들어내고 도와 시가 중점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꿈이 아니고 비록 제가 꿈꾸미지만은 실현 가능한 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운영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시설의 운영은 검증된 공익단체나 기관, 뭐 예를 들어서 YMCA 같은 것도 좋겠지요. 이런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수익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이용 티켓을 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지만 내가 1년에 우리 아버지 덕택에 이 최신식 이 콘도 시설이 있는 이 휴양소에서 며칠 정도는 포함나게 살고 쉬었다 올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세기업의 경영자들 참 어렵습니다. 세금 제일 잘 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억압을 받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내가 김해시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자그마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보람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한 김에 제 얘기를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네가 말하는 그거 황당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꾸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돼지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2마리일 때 50마리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50마리가 되어 있었어요. 50마리일 때 300마리 꿈을 꾸니까 300마리가 되더라고요. 800마리까지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동 지역에 한 2,000여도 되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한 13농가 있는데, 그 농가들은 제가 그때 양돈을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70명의 농가를 장목만 만드는 것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전업 농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 김해의 낙동강 쪽에 6개 읍면이 물금치수장과 면회치수장 때문에 상수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당시에 시장, 의회의원들, 의장들, 모든 김해의 어른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상동면 주민들, 김해 제일 작지 않습니까? 인구 4,000명. 지금 4,000명도 무너져 버렸습니다만은 이 주민들과 함께 이 김해의 60%를 차지하는 6개 읍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이 되게 되어지면 김해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기형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주거와 배후시설을 만들 수 있는 이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하는 점을 설득하면서 5급소이던 대포천 수지를 각고의 노력했던 1년 만에 1급소로 만들어서 대포천의 기적을 만들어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산시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경상남도를 설득해서 2012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수질 협약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1일에 수백만 톤의 물을 치수하는 상수원 치수지역이지만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같이 꿈을 꿔주신다면 저는 이 일이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김해의 중심이 되는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 김해 시민임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복지 휴양시설 건설을 같이 꿈꾸시면서 같이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나갈 때에 김해가 진정한 행복도시로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